가성비가 좋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? 무조건 좋고 기능이 많으면서 가격이 비싼 차, 기능도 없고 디자인도 허접하면서 가격만 싼 차, 이 모두가 가성비가 좋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. 요즘 차들은 잘 만들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서 스피드를 낸다든지 레이싱을 한다든지 이런 취미가 없는 분들은 디자인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. 크기도 중요하죠. 얼마 전에 이 키를 보더니 키만 봐도 이 차의 가성비를 느낄 수 있다는 분이 계셨는데요. 저렴한 차 같지 않고 고급 차들 리모트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. 자, 한번 안에도 볼까요? 문이 이렇게 묵직합니다. 얼마 전 지인이 투싼을 또 산타페를 사신 분이 있어가지고 놀러 와가지고 조수석에 타고 드라이브를 다녀왔는데 현저하게 무게하고 단단하다는 게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자, 가성비 좋은 차들의 기본 조건. 3배가 비싼 BMW X5나 머시디스 GLE를 사느냐, 아니면은 3분의 1 가격에 2,700만원부터 시작을 하죠. 가성비 좋은 차를 사느냐. 이 차를 유독 관심을 갖는 이유는 물론 이제 포르쉐부터 머시디스, 제규어, 랜드로버 이런 고급 차, 테슬라도 이미 타봤고요. 모델 S, 그 다음에 마세라티도 타보고 이랬는데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. 왜냐면은 그 가격에 당연한 가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. 하지만 이 차는 그런 차들의 3분의 1 가격에 최신 테크놀로지, 그러니까 2024년형이다 보니까 최신 테크놀로지에다가 또 이 GM, 쉐비, 캐딜락, 부익 이 회사에서 추구하는 최신의 디자인이 반영이 됐습니다. 기본적으로 이 대시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하고 이 완전히 플랫이죠. 물론 세퍼레이트된 디스플레이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. LED로 돼 있겠죠. 분리가 돼 있지만은 보기에는 굉장히 와이드하게 돼 있죠. 그럼 어떤 기능들이 기본 조건으로 가성비 좋은 차에 포함이 돼야 되느냐? 여기 보면은 와이어리스 차저가 있죠. 차선 이탈 방지 기능. 이게 이제 오토 엔진 스탑 앤 스타트 기능인데 이거 누르면은 정차했을 때도 시동이 꺼지지 않습니다. 저는 이거 뭐 필요도 없는 기능이죠. 이런 건 도시 주행 시 차가 많이 밀릴 때 가스를 아끼려고 하는데 뭐 그럴 바엔 전기차를 사고 말지 얼마나 아낀다고요. 여기 보면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있죠. 앞차하고 거리를 유지하는, 이거 어저스트 하는 거죠. 미터 단위로. 히티드 스티어링 휠 되어 있습니다. 오디오, 그 다음에 스마트폰 컨트롤이요. 그리고 이 스티어링 뒤쪽으로 이렇게 버튼이 나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오디오, 볼륨, 레프트 사이드에는 그러니까 이쪽이죠. 오디오, 내비게이션 하는 거죠. 자, 그럼 한번 시동을 걸어 볼까요? 푸시 투 스타트도 가성비 좋은 차에 포함이 되겠죠. 이런 기능이 없이 무조건 싸다고 한다면은 그다지 인기도 없고 그냥 싼 차지 가성비 좋은 차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. 미러에도 삼각지대 센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302km 겨우 뛰어보고 이런 평가를 한다는 게 조금 302km 뛰어보고 이 차를 판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지만요. 대시도 자기가 원하는 스크린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. 당연히 하나하나 볼까요? 오디오를 보면은 오디오 메인에
새틀라이트 라디오.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스포티파이 제 즐겨 듣는 그 타이틀이 이렇게 좀 나와 있네요. 콜 히스토리네요. 좀 뺐습니다. 트랙션 컨트롤. 캐나다에서는 자주 쓰는 기능이죠. 특히 트랙션 컨트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올일 드라이브가 아니기 때문에요. 그리고 이게 출입한 거, 그 다음에 퓨얼 이코노미요. 보면은 디테일하게 이게 나오죠. 그래서 remove from cluster 하면 이 클러스터 부분에서 없어지고 디폴트 스크린으로 이렇게 바뀌죠. 다시 바뀌고요. 안드로이드 오토, 애플 카플레이가 이렇게 있죠. 클라이메이트 컨트롤. 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버튼으로 안 돼 있고 클라이메이트 컨트롤이요. 이 스크린에 있다 보니까 운전하면서 듀얼 모드라든지 아니면 온도 이렇게 조정하는 게 좀 불편하게 돼 있습니다.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피지컬하게도 이렇게 버튼이나 다이얼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이 안에 모두 있기 때문에요. 이런 식으로 지금 꺼져 있어서 그런데 이 핫스팟 같은 경우에는 이 GM 차들 올스타 서비스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. 핫스팟이 물론 GM에서 제공하는 또 다른 오토메이커 같은 경우에도 subscribe 하게끔 돼 있죠. 한 달에 돈을 얼마를 내고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스마트폰의 데이터 플랜을 쉐어해 가지고 쓰면은 될 것 같습니다. 안드로이드 오토의 앱들을 보면요,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.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앱들이 다 나오는 게 아니라 안드로이드 오토 SDK로 개발된 컴패러블한 그런 앱들만 나오게 돼 있습니다. 우리가 이런 거 개발자들은 아시겠지만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서 주로 개발을 하잖아요. 거기에서 안드로이드 오토 플랫폼을 인핸스 받아 가지고 개발한 앱들이요. 여기에서 이제 남자들의 로망이 차에서 TV 보는 거 아닙니까? 동영상이라든지 그런 건 지금 막혀 있습니다. 이 캐나다에서는 운전 도중에 동영상을 못 보게 돼 있어요. 그래도 굳이 보려 그러면은 얘하고 스마트폰하고 미러링을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안드로이드 환경에서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. 서드 파티에 있는 앱을 사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애플 카플레이는 미러링이 쉽게 돼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. 무료로 하는 그런 방식도 있지만은 굳이 뭐 차 안에서 뭐 영상 보고 이럴 일이 뭐가 있겠느냐 해서 아직은 안 했는데 기회가 되면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L에다 놓고 매뉴얼리 엔진 브레이크를 쓸 때는 플러스로 있나요? 플러스 마이너스로 돼 있죠. 어떤 분들은 이제 팁트로닉을 선호를 하는데 뭐 이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. 미국의 어떤 주에서는 핸들에 손을 안 대도 되지만은 대부분의 주와 캐나다에서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쓰더라도 법적으로 핸들에 손을 대고 있어야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운전 중에 물병을 딴다든지 골프 치러 가는 길에 이 토시를 팔뚝에 입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두 손을 다 써야 되잖아요. 그랬을 경우에 30초 정도만 허용을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대시에서 경고가 뜨면서 차가 멈추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닛산 같은 경우에는 경고음이 상당히 커가지고 놀랄 정도로 그렇게 컸었는데요. 얘도 마찬가지로 센서가 있어가지고 안전을 위해서 운전대에 손을 대고 있어야 되는 룰이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오토파일럿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만 되더라도 훌륭합니다. 그 대신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통해서 두 다리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겠죠. 또 가성비가 좋다고 해서 기능을 빼먹는 것은 아닌 게 이머전시 브레이크 기능이 있습니다. 앞차하고 갑작스럽게 가까워진다고 했을 때 이 스크린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뭐를 쏘는지 이 윈실에 워닝이 이렇게 뜨죠. 올일 드라이브 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
이 트랙션 컨트롤이 있고 윈터 타이어를 장착을 하면은 겨울철에도 운전하고 다니는데 그렇게 미끄러지고 위험할 정도는 아닙니다. 오릴 드라이브는 오프로드에서 많은 효율을 느끼겠지만은 일반 도시 내지 일반적인 차량 소유주들께서 오프로드를 자주 갈 일은 없겠죠. 오릴 드라이버가 아예 옵션이 없는 가성비 좋은 차를 이렇게 선택하게 되었네요. 여기도 보면 이게 플라스틱인지 고무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칩한 퀄리티는 아닙니다. 오히려 테슬라보다 더 고급 같은데요. 테슬라는 이 피아노 이런 식이죠. 피아노 플라스틱으로 굉장히 샤이니하지만은 그렇게 고급스러운 플라스틱 내지 머추리얼을 쓰지는 않았습니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. 이 플레이트에도 이렇게 이 패턴이 들어가 있고요. 보면은 가성비가 좋다는 게 이렇게 느껴집니다.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가 볼까요? 오릴 드라이브가 아니면서 차가 이렇게 높은데도 크로스오버죠. 그러니까 크로스오버인데 이 중간이 완전히 이 플로어가 완전히 플랫하죠.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? 트랙스하고 똑같죠 뭐. 이건 좀 치워놓고요. 얼마 전에 지인분 렉서스가 이게 망가져 가지고 이 안에 뭐 모터가 있는지 하여간 망가져 가지고 큰 돈이 나갔다고 합니다. 뭐 렉서스라고 해서 망가지는 게 아닌 것도 아니고 뭐 가성비 좋은 차가 기능들은 이렇게 다 있지만서도 워런티가 끝나고도 차량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고급차를 아끼면서 더 오래 탈 수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. 이 정도 열리고요. 자, 훌리 한번 열어볼까요? 일단 닫았다가 열어야 되네요. 이거 앱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앱은 뭐 잘 안 쓰게 됩니다. 다시 이제 훌리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리모트에서 열죠. 이렇게 쓰고 있다가 현저하게 차이가 좀 나네요. 아까는 한 이 정도 열렸었죠. 180이 넘는 분들은 훌리 여시고 180이 안 넘는 분들은 이 4분의 3만 여셔도 될 것 같습니다. 뒤에 아주 넓습니다. 물론 스포츠카라든지 작은 그 랠리 차들, 윈터 랠리 차, WRC 차량들은 작으면서도 상당히 비싸죠.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크기가 되기 때문에 차가 그렇게 싼 차 같진 않습니다. 이 차와 트랙스의 장점 중에 제가 제일 높게 평가하는 장점은 밑에 높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. 토요타하고 렉서스가 캣백 파이프가 밑으로 이렇게 좀 불안전하게 튀어나와 있죠. 내려와 있죠. 불안전하게 내려와 있습니다. 이게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차는 그런 건 없습니다. 17인치가 기본인데 이건 19인치지만은 17인치를 달더라도 차는 여전히 고급스러워 보이더라고요. 림이 작아지는 거지 이 외곽 반경은 둘레는 똑같기 때문에 차가 웅장해 보이면서 고급스럽습니다. 자, 엔진룸을 한번 열어볼까요? 어느 정도 잘 차 있는지. 저번에 한번 열어봤는데 이 본넷 커버가 상당히 무겁더라고요.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고 이거 엄청 무겁습니다. 여기서 약간 비용 줄인 게 느껴지는 게 이 부분, 이 스틱으로
이렇게 보여놔야 됩니다. 오래간만에 이런 차를 탔는데요. 엔진 한번 볼까요? 엔진룸 안이 거의 꽉 찼죠. 실하게 꽉 찼습니다. 기름은 덜 먹는 건 아닙니다. 엔진은 1.2L가 넘고 3실린더라고 하지만은 인터쿨링 터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출력을 내기 위해서 기름을 좀 많이 먹는 것 같아요. 기름은 4실린더 차들하고 비슷하게 먹는 것 같아요. 결코 연비를 따져서는 그렇게 좋은 연비 효과를 못 느끼실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워런티가 끝나더라도 타면서 고장나고 뭐 고친다 그랬을 때도 크게 레이버, 공인비가 많이 안 들을 것 같아요. 근데 뭐 이렇게 룸이 잘 돼 있죠. 그러니까 가스켓 같은 경우 가는데, 벨트 같은 경우에 가는데 있어가지고 대부분이 인건비인데, 인건비가 많이 든 이유가 이 범퍼를 떼어내고 또는 들어가지고 룸이 없기 때문에 다른 파트, 이런 컴파트먼트를 제거한 다음에 액세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비싼 거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자동차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것저것 그냥 주워 들은 풍월로는 그렇게 많이 들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자, 아래도 한번 볼까요? 이제 특별히 뭐 내려오고 튀어나오고 이런 게 없이 아주 반듯합니다. 재료값을 아끼려고 한다면은 과연 이런 기능도 넣을까요? 이제 엔진 블락 히터라 그래서 이 전기차를 사시면은 트렁크에 차저 케이블이 딸려오잖아요. 그런 게 들어있더라고요. 한번 가서 볼까요? 어우, 엄청 무겁습니다. 저 케이블이요. 저게 바로 앞에 범퍼 밑에 부분에 있던 엔진 블락 히터 케이블이 되겠습니다. 110V로 되어 있는데요. 영하 20도 이상 내려가고 또는 영하 10도 미만에서 차를 시동 걸자마자 따뜻한 히팅이 나올 수 있도록 장착이 되어 있는 기능입니다. 옛날엔 디젤 차들 위주로 이런 옵션으로 되어 있진 않고, 캐네디언 타이어 같은 이런 가라지에 가서 한 적게는 20만원, 많게는 한 30만원 주고서 장착을 했던 그런 기능이죠. 근데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상당히 놀랐습니다. 이런 거 하나하나가 가성비 아닌가. 트렁크 사이즈도 충분히 큽니다. 자, 골프백을 한번 실어 볼까요? 골프채를 실어 봤는데요. 이 드라이버가 뭐 짧은 것도 아니고 표준 드라이버 랭스인데 충분히 들어가고도 여유가 있습니다. 한 3, 4인치 정도요. 여유가 있고, 뒤쪽으로 당기지 않더라도 골프카트하고 다른 짐들을 실을 수 있는 이런 룸이 있죠. 트렁크 라이너요. 이렇게 해서 짐을 더 실을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. 이런 스페어 타이어는 빼서 창고에 넣어놓고 더 이게 플로어도 제거를 하고 딥하게 실을 수 있겠죠. 쉐비 트랙스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. 트렁크 룸 커버, 이런 게 요즘 중요하죠. 일본 차들은 이런 게 다 옵션인데 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. 이런 하나하나가 가성비가 아닌지, 그래서 나는 짐을 도둑 맞을 짐은 없고 여유 있게 싣고 싶다. 물론 가벼운 건 이 위에도 실을 수가 있죠. 매뉴얼이나 보면 이제 몇 파운드까지 이 위에 올려서 실을 수 있는지 나와 있겠죠. 하지만은 이렇게 아예 심플하게 띄어서 높은 짐들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러면은 뒷좌석 시트를 한번 폴드를 해 볼까요? 전동으로 된 것도 있지만서도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. 자주 뒷좌석을 제끼는 분은 전동으로
되는 고급 차들도 있지만은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. 전동으로 돼 있었는데 나중에는 완벽하게 폴드 다운이 안 돼 가지고 손은 안 받지만은 그렇게 좀 고장 나는 경우도 그렇게 있죠. 충분히 들어 넣어서 차박도 할 수가 있겠네요. 자, 그러면 한번 룸을 한번 재 볼까요? 조수석 자리를 완전히 앞으로 당기진 않고 조금 당겨 놓고 한번 길이를 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6피트죠. 6피트 하고 7인치 센티미터로는 180, 190, 199네요. 2m가 약간 안 됩니다. 생각보다 많이 긴데요. 장신들도 차박을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습니다. 저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차박을 좀 하고 싶네요. 이쪽 폭을 한번 볼까요? 시트 코너 엣지에서 이쪽 엣지입니다. 문까지가 아니라요. 이 문의 패널까지가 아니라 시트 끝에서 끝에까지입니다. 보면은 4피트가 조금 안 되고 46인치 반이네요. 센티미터로는 119 정도 됩니다.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루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형차가 필요한 분까지도 구매를 고려해 볼만 하네요. 이게 루미하기 때문에 저렴하면서 중형차를 찾는 분들도 구입을 고려할 만 하네요. 트랙스하고 거의 똑같죠. 무엇보다도 이 차는 굉장히 단단하다는 거. 문도 솔리드합니다.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뒷모습이 상당히 잘 나왔다고 하네요. 앞모습은 트랙스보다 못하다는 분들이 몇 분 계셨고요. 근데 그건 취향에 따라서 좀 틀린데요. 트랙스를 중년이 타시기에는 조금 부담되실 수도 있는데 이 차는 중년이 아니라 시니어 분들, 심지어 80대 드신 분들도 운전하시기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부익 자체가 워낙에 북미에서 나이 드신 분들한테가 많은 차량이다 보니까 여전히 나이 드신 분이 타셔도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. 다시 또 열어볼까요? 묵직합니다. 그냥 다시 제껴 놓고요. 의자도 단단합니다. 이게 자연산 가죽은 당연히 아니겠지만은 레자식으로 그렇게 가늘지 않습니다. 긁어도 긁히지가 않습니다. 손톱이 좀 있죠. 테일게이트를 닫고 가성비 좋은 차량의 자격, 조건 내지 이런 게 만족할 만한 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. 초이스는 트랙스와 쉐베슨 트랙스, 부익에서 나온 이 엔비스타. 코나를 사시겠습니까? 투싼을 사시겠습니까? 아니면은 등급이 높은 산타페를 사시겠습니까? 고민이 되겠네요. 부익 엔비스타. 가성비 좋은 잘한 선택이 될지는 좀 더 타봐야 되겠지만은 한국 분께서 이미 10,000km 정도를 타신 분이 제 댓글에 너무너무 좋다고 그런 내용을 올려주셨는데, 저는 지금 차를 가져온 지 3주 정도 됐지만은 저도 100% 동의하는 부분입니다. 자, 가성비 좋은 GM 패밀리 부익에서 나온 엔비스타, 트랙스하고 형제죠. 리뷰를 해봤습니다. 자, 다 했습니다. 아주 좋네요.